자, 지금부터 이제 녹화가 됩니다. 그래서 블로그, 네이버 계정이든 유튜브 계정이든 계정이 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잠깐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했죠. 그래서 네이버 계정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3개씩, 3개까지 만들 수가 있고, 구글 계정은 무한대로 만들 수 있는데, 하나의 전화번호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게 2개까지예요. 2개까지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너무 시간이 지나버리면 다른 전화번호로 만들어 놓은 구글 계정 같은 경우 사실 확인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메모장이나 아니면 뭐 이런 특별한 어떤 그걸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 계정을 관리하는 거를 권장해요. 권장하고, 자, 일단 블로그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기 보시면 블로그. 자, 그리고 내 블로그. 그러면 저처럼 블로그 이미 모양이 잡혀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무것도 안 잡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여기서 관리 들어가 보세요. 관리. 관리. 자, 관리는 프로필 있는 이미지 있거든요. 그쪽에 밑에 보시면 있어요. 들어간 거야? 네, 들어갔는데. 관리가 어딨네. 여기 보면 여기 프로필이 있고 여기 관리. 박수형님 일단 내 블로그 들어가 보세요. 그럼 여기 프로필 나온 데 보면 관리.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블로그 정보가 나오죠. 이게 기본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 정보라고 보시면 되고, 저번 시간에 제가 잠깐 한번 말씀드렸는데, 블로그 주소에 변경이라는 버튼이 혹시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있나요, 박수형님? 변경이요. 현지 씨도 있어요? 아낄 것. 왜? 한 번밖에 못 바꿔요. 한 번 바꾸고 나면 끝. 변경. 그러니까 이게, 예? 그렇죠, 그렇죠. 이게 완전히 이건 진짜 이거 내 걸로 이제 이걸로 진짜 딱 할 거다 하면 그때 바꾸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영어도 되고 한글도 돼요? 아니, 한글은 안 돼요, 이거는. 영어로? 영어로. 그래서 보통 이런 거 할 때는 제가 맨날 하는 이야기 있죠. 여러분들이 다루려고 하는 주제와 연관성이 있는 키워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예를 들어서 블로그 주소가 딱 봤는데, 뭔가 내가 다루려고 하는 주제하고 연관성이 있는 키워드면, 예를 들면 저는 잘 모르지만, 박수비 선생님 이제 자전거 라이딩 뭐 이런 거는 컨텐츠다. 그런데 여기 주소가, 블로그 주소가 그 라이딩, 자전거 라이딩과 연관성이 있는 키워드면 사람들이 봤을 때,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신뢰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신뢰감이. 컨텐츠의 신뢰감이 올라가야 사용자로 하여금 오래 머물게 만들고 재방문할 수 있도록 만들겠죠. 예를 들어서 딱 들어갔는데 뒤에 블로그 주소가 뭐 음식 이름 뭐 이런 거 되어 있으면 자전거 라이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겠죠. 물론 이제 자전거 타고 가서 먹방 뭐 이런 거 하는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키워드나 네이밍, 근데 이름을 짓는 걸 네이밍이라고 한댔죠. 마케팅에서 네이밍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네가 꼭 쓰고 싶은 키워드가 있는데 이미 누군가가 쓰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연관 검색어나 또는 다른 키워드를 또는 여러분 이니셜을 부합시켜서 결합해서 만드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한 게 제가 드렸던 프린트물 잠깐 보시면 나와 있어요. 여기 7번, 8번 이 부분들. 이렇게. 자, 여기에는 블로그 주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블로그명, 그 다음에 별명 나오죠. 블로그명, 별명. 자, 블로그명은 여러분 블로그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블로그 이름. 그 다음에 별명은 여러분 닉네임 같은 거. 닉네임 같은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루는 컨텐츠가 지금 내가 블로그에서 작업하던 내용을 나중에 유튜브나 인스타에도 같이 작업하고 싶다. 관리. 만약에 그런 내용을 내가 지금 블로그에 하는 주제나 내용을 유튜브도 하고 인스타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블로그명이랑 별명을 그대로 유튜브하고 인스타에 연관시켜서 이어서 작업을 하면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유튜브에도 이 이름, 예를 들면 뒷투막, 인스타에도 뒷투막, 블로그에도 뒷투막, 그러면 컨텐츠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겠죠. 그런 식으로 연관성을 갖고 하면 돼요. 자, 그래서 블로그명, 별명을 지어야 되는데
요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우리한테는? 똑똑한 친구 있죠? 똑똑한 친구. 내가 맨날 며칠 똑똑한 친구 불렀는데 진짜 안 똑똑해요? 만약에 어지간하면은 막 이렇게 자기 험한 말 안 하거든. 네. 근데 하도 짜증나가지고 한 번 했어요? 너무 꼴이잖아 내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 죄송하다면서 이제 어. 내가 너무 부렸군요. 자, 그래서 그러면 간단하게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이미 블로그명이랑 별명을 지어 놓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구글 계정을 열어야 돼요. 구글 크롬 여세요. 구글 크롬. 네. 자,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글 계정이 여러분 계정인지 한번 확인하세요. 여기 프로필을 누르시면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내 거다. 그러면 여기 이 부분 누르면 안에 제미나이. 네. 그 다음 또 새 창을 옆에 거 여기 더하기 표시 눌러서 새 창 열고 여기는 챗GPT. 자, 챗GPT 로그인 하셔야 돼요. 로그인 할 때 구글로 계속하게 누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새 창 열고 이번에는 그록. 한글로 그록 하셔도 된다고 했죠. 그럼 여기 그록. 자, 그록도 로그인 하셔야 돼요. 자, 요게 박석기 선생님, 제가 드렸던 프린트물에 보시면 생성형 AI 중에서 대화형 인공지능 모델, 박석기 그 챗GPT는 써보셨죠? 그거를 우리는 챗GPT 하나만 열어놓고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세 개를 동시에 띄워놓고 서로 얘한테 나온 컨텐츠 여기다 붙여보고 이렇게 하면서 더 좋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보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챗GPT에 프롬프트 이렇게 입력하시잖아요. 프롬프트 사용하실 때. 자, 프롬프트 입력할 때 무조건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이왕이면 좀 더 좋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하는 것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페르소나. 그러니까 역할의 부여. 예를 들면 만약에 내가 어떤 컨텐츠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이거를 어떤 사람한테 도움을 받으면 좋을지를 고민한 다음에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한 다음에 결과물을 도출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역할의 부여 페르소나예요. 페르소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이 페르소나를 시키려고 하는데 그 전에 그 앞전 단계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내가 이 친구를 통해서 내가 어떤 결과물을 얻을지가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결과물에 대한 페르소나를 시키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 이 친구한테 페르소나 시킨 걸 이용해서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도움을 줘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나온 결과물들 그러면 뭐 내가 질문하면 답변 줄 거고 질문하면 답변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질문하고 답변한 내용들 그거를 이어가지고 더 좋은 답변을 유도하는 거예요. 이걸 맥락의 이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추가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정보나 이런 것들 배경 정보를 업데이트 시켜서 얘가 시전에 자기가 준 답변에 내가 갖고 있는 배경 정보를 플러스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몰고 나가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박석 교수님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박석 교수님 그때 하루인가 이틀인가 챗GPT 하고 가지 않았나요? 아, 맞네. 맞네. 그래갖고 우리 세 개 다 열어서 그때 했었죠? 네. 맞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났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작업을 하면 되겠죠. 자, 제일 처음에 페르소나를 시킬 거예요. 페르소나를 시킬 건데, 먼저 어떻게 페르소나를 시킬 건가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루려고 하는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박석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자전거 라이딩에 대한 컨텐츠를 한다. 그러면, 자전거 라이딩에 대해서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페르소나를 시켜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수현 씨 같은 경우는, 아까 일본 애니메이션? 그러면, 영화? 영화. 하여튼, 그 영화에 대한 어떤 그 블로그를 운영한다라고 하면, 영화에서도 영화 소개, 아니면 주인공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이런 것들 컨텐츠를 삼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좋을지. 현지 씨 같은 경우는 아까 뭐 한다고 했죠? 패션에 관한, 그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자, 쭉 조금 확대를 해드릴게요. 나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자, 이건 저는 제 기준이에요. 생성형 AI를 활용한 SNS 마케팅에 관한 내용을 초보자들에게 알려주는 나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SNS 마케팅에 관한 내용을 초보자들에게 알려주는 블로그를 운영하려고 해. 말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주제는 여기 중요한 건 제가 맨날 하는 게 가로. 자, 보세요. 네이버 블로그 여기까지는 똑같이 들어가면 되고 여기서 이렇게 여기에다가 여러분 주제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에 관한 내용을 저는 이제 그럼 이건 대상. 그러면 예를 들면 박석규 선생님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자전거 초보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걸 알려주는 또는 영화가 궁금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패션이 궁금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또는 우리 경우 씨처럼 이미 컨텐츠가 거의 완성형에 가까운 사람들은 자, 그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운영하려고 해. 그리고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좋을까? 이렇게. 그리고 엔터. 자, 그리고 이 내용을 챗GPT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그록 그리고 구글 제미나이 모두에게 물어보면 좋겠죠. 블로그가 다 엔터 쳐보죠. 참 잘했어요. 진짜. 참 잘했어요. 실컷 쳤잖아. 다른 게 문제가 아니야. 선생님이 네? 진열을 잘 넣어. 근데 좋으세요. 그리고 얘네가 쭉 뽑아준 답변 내용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를 보지 말고 세 개를 동시에 열어놓은 이유가 이게 쭉 정리를 했는데 그 중에서 보면 유독 한 친구가 좀 좋은 컨텐츠가 나온 결과가 있죠.
그거를 이제 이용하는 거예요. 그거를.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쭉 보니까 챗GPT가 뽑아내준 내용 중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성형 AI 활용 전문가, 그 다음에 쭉 해서 그냥 몽땅 포함해서 의 입장을 통합해서 초보자 눈높이에 맞춘 컨텐츠를 구성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용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복사하고 너는 지금부터 생성형 AI 활용 전문가, SNS 마케팅 전략가, 그 다음에 컨텐츠 기획자, 디지털 트렌드 분석가, 블로그 SEO 전문가의 입장을 통합해서 초보자 눈높이에 맞춘 컨텐츠를 구성하기 위해 나를 도와줘. 저는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얘가 답변 준 내용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 질문도 얘한테 있고 답변도 얘한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질문을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 내용을 또 마찬가지로 복사해서 다른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붙여넣기 해주시고, 그리고 엔터. 선생님, 그 질문지 안 오면. 근데 첫 번째 거요, 두 번째 거요?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얘가 지금 저한테 뽑아준 건데, 저 이렇게 했어요. 너는 지금부터 요거 하고 나를 도와줘. 요거는 제가 넣은 거고, 요 가운데 거는 얘가 뽑아준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만 쉬어갈게요. 화장실 갔다 오실 분 갔다 오세요.